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8주차입니다. 지난번에 공지한 것처럼 중간고사는 11월 달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그때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진도를 계속 나갈 거고요. 수업은 7주차까지 나간 걸로 시험 범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8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71쪽이고요. 17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tRNA 분자의 클로버 잎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 내 다양한 대사 반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DNA와 RNA가 있는데요. 이 구조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단위체 분자로서 기능 외에 대사 반응에서 에너지 운반체, 호르몬과 다른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화학적 연결자, 효소 촉매에 필요한 조효소의 구성분, 대사의 중간 물질과 신호 분자 등으로 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tRNA 분자는 주요한 구조 성분은 머리핀 회전에 의해 형성이 되고 3개의 고리와 상보적 염기들 사이에 H 수소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된 이중나선 부위입니다. 그래서 코돈과 안티코돈 상호작용이 메신저 RNA와 tRNA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7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쪽에 일단은 8-1번 뉴클레오타이드와 핵산이 나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 구조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분자로서 각각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제 하는데요. 8-1번 보면 A번이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이것은 RNA 구조 성분입니다. 그리고 B번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DNA의 구조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는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의 디옥시 라이보스의 탄소 C2번 위치가 산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핵산이 구조 성분 외에도 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의 신호 분자로 작용하는 2차 전령 역할을 하는데 예로 사이클릭 AMP와 사이클릭 GMP가 있고요. 그리고 효소 반응의 조효소로 쓰는 조효소 A, NAD, NADP, 그리고 FMN, FAD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에너지원으로 ATP와 GTP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핵산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기능은 뉴클레오타이드는 3가지 화학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질소를 포함하는 염기, 그리고 5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5탄당, 그리고 1개, 2개 또는 3개의 인산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DNA와 RNA에 존재하는 모든 염기는 이종 원자 고리 화합물인 퓨린과 피리미딘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퓨린에는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이렇게 있고요. 피리미딘에는 티민, 그리고 시토신, 그리고 우라실이 있고요. 그리고 DNA는 퓨린으로서 여기 나오는 아데닌과 구아닌, 그래서 A와 G 이렇게 표기를 하고, 피리미드는 C와 T, 그리고 RNA는 퓨린으로서 A와 G, 그리고 피리미드로서 A와 U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 8-1번을 보면 뉴클레오사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의 명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염기 퓨린하고 피리미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퓨린의 아데닌은 뉴클레오사이드의 아데노신, 디옥시 아데노신 이게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의 구아노신, 디옥시 구아노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의 아데노신은 AMP, ADP, ATP 이렇게 있고, 요거는 핵산으로 RNA가 되겠고, 디옥시 아데노신은 DAMP, DATP, DATP 이렇게 해서 DN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아닌에서 구아노신도 GMP, GDP, GTP, 이건 RNA가 되겠고, DGMP, DGDP, DGTP 요거는 DNA가 되겠습니다. 피리미딘도 시토신에서 시티딘, 그리고 디옥시시티신 이렇게 있는데, CMP, CDP, CTP는 RNA, 디옥시시티딘은 CMP, DCMP, DCTP, DCTP 이건 DNA가 되겠고, 티민은 디옥시티민, 디옥시티미딘, DTMP, DTTP, TDP, DTTP 이건 DNA가 되겠고, 우라실은 우리딘, UMP, UDP, UTP, RNA가 되겠고, 디옥시유리딘은 DUMP, DUDP, DUTP, DN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인상기가 없는 화합물을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는 오탄당과 즉 이제 라이보스, 그리고 디옥시 라이보스가 N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입니다. 퓨린 염계의 뉴클레오사이드에는 아데노신, 여기 나오는 디옥시 아데노신, 구아노신, 디옥시 구아노신 여기 있고, 피리미딘 염계의 뉴클레오사이드는 시티딘, 그리고 디옥시 시티딘, 그리고 티미딘, 그리고 디옥시 티미딘, 그리고 우리딘, 그리고 우리딘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사이드의 5탄당에 5'의 OH계가 인상기와의 에스터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퓨린 염기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아데닐산, 그리고 디옥시 아데닐산, 그리고 구아닐산, 그리고 디옥시 구아닐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피리미딘 염기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사이티딜산, 그리고 시티딜산, 그리고 디옥시 사이티딜산, 디옥시 시티딜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디옥시 티미딜산, 그리고 유리딜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계속 이렇게 헷갈리죠? 이렇게 잘 체크하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AMP는 인산화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ADP와 ATP, DAMP, 이것은 DADP와 ATP, GMP는 GDP와 GTP, 그리고 DGMP는 DGDP, 그리고 DGTP, CMP는 CDP, CTP, DCMP는 DCDP, DCTP, DTMP, 이것은 DTDP, DTTP, 그리고 UMP는 UDP와 UTP로 각각 인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8-3번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 이것의 데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A번이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B번이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A번 염기는 A와 G, U 그리고 C로 표시를 하고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는 AMP, GMP, CMP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B번의 염기는 A, G, T, C 이렇게 표기를 하고 디옥시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는 DAMP, DGMP, DTMP, DCMP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자의 뉴클레오사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흰 바탕 상자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인상기는 라이보스와 디옥시 라이보스의 Y' 위치에 결합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는 RNA 구조적 단위체로서 라이보 뉴클레오사이드의 라이보스 5'OH기가 인상기와 에스터 결합을 할 때 형성이 됩니다. 그 결과 형성된 생성물을 뉴클레오사이드 5'1인산 또는 5모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8번에 8.3의 A번에 나오는 게 AMP, GMP, UMP 그리고 CMP는 뉴클레오타이드의 5' 1인산 이렇게 나와 있고 뉴클레오사이드 5'의 1인산의 이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인산기가 한 개가 첨가가 되면 뉴클레오사이드 5, 2인산 그리고 이게 즉 아데노신 5, 2인산이 되고 구아노신 5, 2인산 그리고 유리딘 5, 2인산 시티딘 5, 2인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첨가가 되면 뉴클레오사이드의 5, 3인산 그리고 아데노신 5, 3인산 그리고 구아노신 5, 3인산 그리고 유리딘 5, 3인산 그리고 시티딘 5, 3인산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디옥시 라이보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구조적 단위체로서 디옥시 라이보뉴클레오타이드의 디옥시 라이보스 5'OH기가 인산기와 에스터 결합을 할 때 형성이 됩니다. 그 결과 형성된 생성물을 디옥시 뉴클레오사이드 5,1인산이라고 부르고 8.3b에 나오는 DAMP, DGMP, DTMP, DCMP는 디옥시 뉴클레오사이드 5, 1인산, 1인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NMP도 NMP처럼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인산기 한 개가 첨가가 되면 디옥시 뉴클레오사이드 5, 2인산 즉 디옥시 아데노신 5, 2인산 그리고 디옥시 구아노신 5, 2인산 그리고 디옥시 티미딘 5, 2인산 디옥시 시티딘 5, 2인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첨가가 되면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 5, 3인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디옥시 아데노신 5, 3인산 디옥시 구아노신 5, 3인산 디옥시 티미딘 5, 3인산 그리고 디옥시 시티딘 5, 3인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 구조의 성분으로서 기능 이외에 세포의 에너지 운반체, 효소 반응이 필요한 조효소의 성분과 화학, 신호 전달 물질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운반체, 라이보뉴클레오타이드 ADP나 GTP, UTP 등의 5OH, 5의 OH기의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인산기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인산기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성된 분자들을 뉴클레오사이드 1인산 NMP라고 부르고요. 라이보스의 5
프라임의 탄소로부터 시작해서 첨가되는 세 개의 인산기를 차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그림 8.3에 니콜레사이드 인산의 일반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NMP는 뉴클레오사이드 5'의 1인산이고 ADP는 2인산, NTP는 3인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의 가수분해는 많은 세포의 대사 반응을 위해 필요한 화학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ATP를 포함해서 CTP나 GTP, UTP 모두 세포의 대사 반응에서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라이보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인 ATP, CTP, GTP, UTP는 RNA 합성, 그리고 디옥실라이보뉴클레오사이드 3인산은 DATP, DCTP, DGDP와 DTTP는 DNA 합성에 각각 전고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ATP와 CTP, GTP와 UTP 등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3개의 인산기에 의한 것이고 라이보스와 알파 인산기 사이의 결합은 에스터 결합이고 알파와 베타 그리고 베타와 감마 사이의 인산 무수물 이게 8-5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TP의 인산 에스터와 인산 무수물의 결합 나오는데 ATP 구조에서 위쪽에 에스터 결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무수물에 대한 결합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에스터 결합의 가수분해는 정상 상태에서 약 10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면에 각 무수물 결합의 가수분해는 30kJ/몰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소 성분으로서의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 내 다양한 대사 반응에 관여하는 어떤 효소들의 조효소 이것은 그 구조의 일부분으로서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인 아데노신을 갖게 됩니다. 이 조효소들은 아데노신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데노신은 이 조효소들의 기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데노신을 조효소 구조로부터 제거할 경우에 조효소의 활성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효소 구조를 형성하는 성분 중에서 왜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만이 이러한 역할을 사용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진화 과정에서 대사물질 이해의 경제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데노신은 결합 에너지의 측면에서 기여도는 높지가 않지만 한 화합물이 세포 내에서 다목적 역할을 함으로써 진화적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이 조금 꼬였네요. ATP가 모든 생물에서 만유의 공통적인 화학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세포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보다 ATP를 더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ATP는 세포 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체 분자의 구조물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절 분자로서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는 외부로부터 호르몬 또는 나쁜 화학 신호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세포 표면의 수용체들의 외부 세포의 화학 신호들인 1차 전력 이것들의 상호작용은 세포 내 2차 전력에 의한 이것의 생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령은 세포 내 적절한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이클릭 AMP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림 8-6번에 조절 뉴클레오타이드 분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쪽 A번에는 사이클릭 AMP는 아데니산 고리 효소에 의해 ATP로부터 합성되는 2차 전령으로 세포 내 신경 전달에 관여하고 있고요. B번에 사이클릭 GMP는 구안일산 고리와 효소에 의해서 GTP로부터 합성되는 2차 전령으로 이온 통로 전도, 글리코겐 분해 및 예정 세포사 등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자, 사이클릭 AMP는 원형질막 내면에 연결된 효소인 아데닌산 고리와 효소에 의해서 ATP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사이클릭 AMP에 의해 촉진되는 효소들 중 하나인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글리코겐 분해를 개시하는 첫 효소인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이렇게 이것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AMP는 신호 전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 전령이고요. 사이클릭 AMP는 2차 전령으로 사용하는 호르몬으로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그리고 부신피질 자국 호르몬, 여포 자국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항체 형성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령인 사이클릭 GMP는 구안일산 고리와 효소에 의해서 GTP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GMP를 2차 전령으로 사용하는 신호 호르몬이라는 으로는 신방 나트륨 이뇨인자 그리고 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구안일산 고리와 효소를 형성합니다. 산화질소는 그렇게 구안일산 고리와 효소를 활성화하고요. 사이클릭 GMP는 혈관 민물회균을 이완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핵산의 구조입니다. 핵산의 화학 구조를 보면 1950년대 레빈과 토드는 세포의 화학 구조가 뉴클레오타이드 장기들이 3과 5' 인산 다이에스터 또는 3.5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선형 고분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타이드는 한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의 5' 인산기가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3' OH기가 연결된 3,5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통해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8-7번은 5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DNA와 RNA 사슬의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위한 구조 형상과 염기서열 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A번이 DNA 그리고 A번 파란색이 DNA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이 RN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 티민 이렇게 나와 있고 RNA는 우라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은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생략형 염기서열을 나타낸 그림이고 밑에 RNA의 생략형 염기서열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1차 구조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한 아미노산 장기들의 서열인 것처럼 DNA와 RNA의 1차 구조로 3,5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에 의해 연결된 뉴클레오타이드 장기들의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가프 법칙입니다. DNA의 염기성 결합에 대한 단서는 샤가프에 의한 여러 종의 DNA 염기 분석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샤가프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DNA 염기 성분은 보통 종마다 서로 다른데 이는 한 생명체의 DNA 염기 성분이 바로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종의 다른 조직들로부터 추출한 DNA는 같은 염기 성분을 가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종의 DNA 염기 성분은 그 생명체의 나이, 영양 상태 또는 환경 방법 등에 따라 변하지가 않는다. 네 번째, 종에 관계없이 모든 세포에서의 DNA는 A의 몰 퍼센트와 T의 몰 퍼센트는 같고, 즉 아데닌과 티민은 같고, 그리고 G의 구아닌의 몰 퍼센트와 티민의 몰 퍼센트, C 시토신의 몰 퍼센트는 같다. 그래서 G하고 구아닌하고 시토신은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표 8-8.2 생물에서 DNA 염기 성분 비율입니다. 생물로는 사람, 돼지, 소, 효모, 대장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보면 지금 아데닌과 티민의 비율이 같고,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의 비율이 이렇게 이제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퓨린의 총 몰 퍼센트와 피리미딘의 총 몰 퍼센트가 같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샤가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DNA의 3차 구조를 밝혀주는 열쇠가 되었고, 유전 정보가 DNA 분자가 어떻게 암호화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DNA 염기 성분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GC 범위 약 25에서 75% 정도가 이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진화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종들 사이에는 범위가 다소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경우 GC 범위가 39에서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일 가닥인 RNA는 염기 성분에서 뚜렷한 제한이 없지만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포함한 이중 가닥 RNA는 샤가프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즉 DNA에서 아데닌과 티민 염기성 결합을 이루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데닌은 우라실의 염기쌍 결합을 이루고 반대로 어떤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단일 가닥의 DNA는 샤가프 법칙을 따르지 않지만 숙주세포에 침입하자마자 이 바이러스는 DNA를 복제하여 이중가닥의 DNA 분자로 되어 샤가프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3. 이중나선 DNA 1953년 4월 25일 왓슨과 크릭은 DNA의 3차 구조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DNA 분자는 한 가닥은 3'에서 5'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가닥은 5'에서 3'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닥은 서로 상반된 극성과 무선성 꼬임을 얽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퓨린과 피리미드 염기는 나선 구조 안쪽에 위치하고 서로 마주하는 염기들이 나선의 전체 길이에 따라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의 8-8번 왓슨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가 나타나는 그림이 나왔는데 A번 보면은 왓슨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를 채울 공간 채운 모형, 그리고 B번은 그게 이제 그 모형들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로 이제 꼬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이고요.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염기쌍을 이루어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왓슨과 크랙이 제안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분자일 뿐만 아니라 유전물질 분자인 DNA 복제의 메커니즘을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왓슨과 크릭은 프랭클린과 윌킨스의 DNA X선 결정체 자료와 샤거프 법칙,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을 가능케 하는 염기의 토토모형 등과 같은 실험 정보를 토대로 DNA 분자의 이중나선 구조를 가정하였습니다. 8-9번이 티민과 구아닌의 토토모 전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A번은 이제 티민의 토토모, B번은 구아닌의 토토모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부적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로 구성된 DNA 이중나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우선성 나선형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은 공동축을 중심으로 꼬여 이중나선을 형성하고요. 두 개의 가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는 역평행이고 서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나선을 풀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액 속에서 교대로 나타나는 디옥시라이보스와 인산기의 극성 골격은 나선의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성 퓨린과 피리미드 염기들은 내부 쪽으로 향함으로써 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선 구조 내 염기의 평면은 나선 축에 대해 거의 직각이고 각 염기는 맞은편 가닥의 염기와 수소 결합하여 평면 염기쌍을 형성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상부적 염기쌍이라고 하고 이중나선의 두 사슬을 연합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나선은 두 유형의 화학결합에 의해 안정화가 되고 맞은편 가닥상에 있는 상부적 염기들의 들 사이에 수소결합 이런 것이 있고요. 쌓인 염기들 사이에 반대를 벌써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8-10번에 8.10번에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나선에서 당과 인산, 골격의 안정 직경이 그리고 생리적으로
생리적 pH에서 DNA 구조의 골격을 구성하는 각 인상기는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양전하의 겹사슬을 가진 폴리펩타이드는 DNA의 음전하를 중성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진핵생물의 DNA는 양전하를 띤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DNA 구조 모형을 bDNA라고 부르는데요. bDNA는 수용액으로부터 결정화된 핵산이고 결정화된 DNA는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DNA는 생리적 조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안정화된 구조입니다. 만약 bDNA를 탈수작용하는 화학물질로 처리하면 bDNA는 aDNA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bDNA와 달리 aDNA는 나선 회전당 11개의 염기들을 갖고 있으며 더 큰 직경을 가진 더 짧고 밀집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염기성은 나선축에 대해 수직은 아니지만 수직선에 대해 약 20도 정도 각도상에 놓여 있고 A밴드는 비교적 무리 없는 DNA 시료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A밴드는 비교적 무리 없는 DNA 시료에서 발견이 되고 bDNA는 ABDNA의 공통적인 구조적 특징은 무선성, 나선, 역평행 가닥과 상보성입니다. 그래서 DNA와 RNA 혼성체는 라이보스의 E'의 OH기가 RNA 나선의 B형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A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NA와 RNA 혼성체는 A형을 형성합니다. 고농도의 염용액에서 bDNA는 당과 인산, 골격이 지그재그를 나타내는 좌선성 나선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를 zDNA라고 합니다. zDNA는 이중나선 회선당 12개의 염기와 그래서 zDNA는 가늘고 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림 8-11번에 보면은 aDNA, bDNA 그리고 zDNA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bDNA와는 달리 한 개의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 8-3번 보면은 이제 aDNA, bDNA, zDNA 비교를 한 표인데요. 일단 모양은 A, B형, Z형 중에 A형이 가장 넓고 B형이 중간, Z형이 가장 좁고요. 그리고 나선은 Z형만 좌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초나선 꼬임입니다. DNA가 복제하지 않거나 또는 전사하지 않을 때 DNA의 정상적인 형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나선형 층계처럼 나선축을 중심으로 꼬인 두 가닥입니다. DNA 분자는 직경보다 길이가 더 길고 단백질이 3차 구조의 형성을 위해 접히는 것처럼 DNA도 접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닥의 원형 DNA가 꼬여 팔자 모양으로 전환된 구조를 초나선 꼬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된 상태의 DNA의 경우 한 가닥에 보통 이중나선 축을
이제 8.12 DNA 초나선 꼬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줄의 한 끝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가닥은 분리하기 시작을 하고요. 만약 줄이 시계 방향으로 비틀면 줄은 너무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DNA 나선 방향에 따라서 양성 초나선 꼬임 또는 이제 음성 초나선 꼬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나선 꼬임의 DNA는 이완된 DNA보다 덜 안정하고요. 자연에서 대부분의 DNA는 위상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서 도입되는 약간의 음성 초나선 꼬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DNA 복제와 전사 과정 중에 DNA 가닥에 도입된 꼬임 스트레스를 제거하여 DNA 위상을 변화시킵니다. 즉 위상 이성질화 효소는 DNA의 양성 초나선 꼬임 또는 음성 초나선 꼬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NA 변성입니다. 염기쌍 사이의 수소결합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DNA 이중나선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구조적 안정성은 인접한 염기쌍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반데르바스 상호작용인 사임 상호작용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인접한 GC 염기쌍 사이의 사임 상호작용은 AT 염기쌍들보다 더 강하고요. 이는 GC 염기쌍이 AT 염기쌍보다 수소 원자를 한 개 더 많이 갖는 것과 관련은 없습니다. 보통 DNA 용액은 pH 7.0에서 25도에서 높은 점성을 나타내는데 만약 이 용액이 산, 염기 또는 80도 이상의 온도 등을 처리하면 점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염기성이 흩어지고 염기쌍 사이의 수소결합이 끊어져서 두 가닥이 분리되는데 이런 현상을 DNA 변성 혹은 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13번의 8.13 그림이 DNA 변성인데요. 위쪽에 자연적인 DNA 이중나선 구조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이 결합이 끊어져서 두 개의 상부적인 가닥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이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DNA 변성과 함께 260 나노미터 파장에서 흡광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흡광 증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변성으로 인해서 흩어진 방향족 염기 사이의 전자 상호작용의 파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8.14 DNA 녹는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DNA 흡광 증가 효과는 좁은 온도 범위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이중나선 DNA 구조의 일부분의 붕괴가 나머지 구조를 불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A가 녹는 곡선의 중간 지점, 즉 DNA의 반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는 온도를 녹는 온도, TM 값, 멜팅 포인트, 멜팅 템퍼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TM은 용매의 성질, 용액의 이온 농도와 성질과 pH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온도의 TM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두 가닥이 분리되는 시작되는 온도와 끝나는 온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DNA 수용액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 변성 DNA가 재생할 수 있는데요. 분리된 가닥이 상보적 염기쌍 사이의 수소결합과 염기쌍의 쌓임을 점진적으로 재구성하여 이중 나선을 다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재생률은 TM보다 약 20에서 25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 DNA 수용액의 온도가 너무 빨리 낮아지거나 또는 낮은 온도에서 처리하면 재생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짧은 단일 가닥 핵산 DNA나 RNA 이런 것들이 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과 수소 결합을 통해서 재결합하는 반응을 혼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성화 반응은 핵산의 단일 가닥 사이에 서열 동종성을 검정하는데 서로 이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핵산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네, 핵산 가수분해 효소는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들을 핵산 가수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산 가수분해 효소의 생화학적 역할은 손상되거나 노화된 핵산을 분해하여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핵산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데 이들 중에 어떤 것은 DNA 합성과 수선, 그리고 RNA의 합성과 분해, 그리고 재조합 DNA 조작 등에 사용이 됩니다. 핵산 가수분해 효소 들은 DNA와 RNA 모두를 작용하지만 많은 핵산 가수분해 효소들은 대부분의 단백질 효소처럼 작용하는 특질 기질에 선택적 그리고 특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핵산 가수분해 효소는 DNA만 작용하기도 하고 이를 DNA 가수분해 효소 DNA즈라고 하고요. 다른 어떤 핵산 가수분해 효소는 RNA 분자에만 작용해서 RNA 가수분해 효소 RNA즈라고 말을 합니다.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처럼 핵산 가수분해 효소도 기질 핵산에 대한 분해 공격 지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핵산의 말단 가수분해 효소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의 말단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수분해하여 제거하는 한편 핵산 내부의 가수분해 효소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내부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합니다. 자, 그래서 8.15 뱀독 인산 다이에스터 가수분해 효소의 촉매 작용을 보면요. 뱀독 인산 다이에스터 가수분해 효소는 DNA와 RNA의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에서 유형 A 결합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이고 가수분해는 3'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형 A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가수분해가 촉매하는 부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는 그 작용부에 따라서 5'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와 3'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 15번, 8.15번 그림에서는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의 다리 2개의 다른 유형의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3' OH기는 인과 결합하는 유형 A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5' OH에 인과 결합하는 유형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모든 인산 다이에스터 다리는 한 유형 A 에스터 결합과 한 유형 B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8-3번에 이제 가수분해 효소의 종류와 기질에 대해서 요약된 표가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NA가 되겠습니다. RNA는 DNA처럼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로 구성이 된 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 중합체입니다. RNA는 단백질 합성에서 전사물로서의 기능 외에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 분화와 효소로서의 촉매작용 등에도 관여를 하고요.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구조에 기인하고 있고 RNA 분자는 DNA와 다르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중가닥의 DNA와는 달리 RNA는 대부분 생물학적 기능에서 단일 가닥으로 작용하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RNA 분자는 DNA에서처럼 일정한 주기적 패턴 구조를 형성하기보다 단일 가닥들이 자신의 고리에 만들어 여러 다른 구조 요소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제 접히게 되고요. 여기에는 상보적 염기쌍 결합을 형성하는 단일 사슬의 고리형인 머리핀 회전, 내부 고리 및 불룩한 구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5탄당으로서 디옥시 라이보스 대신에 라이보스를 갖고 있고, 라이보스의 E'의 OH 기는 RNA를 DNA보다 가수분해에 대해 더 불안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RNA는 피리미딘 염기로서 티민 대신 우라시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RNA 분자는 효소에 의한 메틸화 반응 또는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해서 구조가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는 이제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유전자 검사를 한다던가 어떤 범죄 현장에서 뭐 이렇게 채취된 샘플을 가지고 그 범인의 DNA를 검출해서 이제 범인을 밝혀낸다던가 이렇게 하지만 RNA는 쉽게 DNA에 비해서 이제 쉽게 변성이 되거나 손상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RNA를 분석하기 위해 RNA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읽어내기 위해서 RNA를 DNA로 만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RNA는 mRNA, tRNA, rRNA, snRNA. 자, 우선 mRNA는 DNA 주형으로부터 전사된 단일 가닥 RNA 분자로서 이중 가닥 DNA의 가닥 중 하나의 상부적이고 DNA에 간직된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을 위해 라이보솜으로 전달합니다. DNA와 마찬가지로 mRNA는 유전 정보를 뉴클레오타이드의 서열, 즉 코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진핵 생물에서 전사된 mRNA는 번역되기 전에 가공, 편집, 그리고 운반되는 반면에 원핵 생물은 보통 그런 과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핵 생물의 mRNA는 가공되거나 운반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이보솜에 의한 단백질 합성은 전사 후 곧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은 단백질 합성은 전사와 연관되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이를 동시전사라고 합니다. 진핵 생물의 mRNA는 가공되고 세포질로 운반된 다음에 라이보솜에서 이제 번역되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진핵 생물의 mRNA는 전사 후 5' 말단과 3' 말단 부위에서 많은 구조적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7메틸 구아노신 이것은 전사 시작 후에 진핵생물 mRNA의 5' 말단에 첨가되어 7메틸 구아노신 모자 캡 또는 5' 모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5' 모자는 단백질 합성을 위해 라이보솜에 의한 인식과 RNA 가수분해 효소의 분해 작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모자 첨가 반응도 전사와 연관되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핵 생물의 mRNA에 3' 말단에 20에서 200개의 아데닐산 장기들이 첨가되는 효소 반응을 아데닐산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결합된 다중 A 꼬리는 폴리 A 테일이라고 하는데 mRNA를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의 분해 작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이 아데닐산 중합 반응은 전사 종결은 물론 핵으로부터 mRNA 운반과 번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RNA 분자가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합성할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이를 단일 시스트론 mRNA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핵생물 mRNA에서 발견을 하고 있고 시스트론은 염색체 상에서 단일 폴리펩타이드를 암호화하는 구조 유전자입니다. 이와 달리 다중 시스트론 mRNA는 그 여러 열린 해독 틀 ORF라고 하는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사이에 나타나는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는 mRNA 단편인데 ORF를 갖고 있어서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번역되는데 세균과 원시 생물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데 73개에서 93개
의 누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작은 분자입니다.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특정 아미노산들을 결합하여 운반하는 연결 분자이고, 세포는 각각의 아미노산에 대해 적어도 한 종류의 tRNA를 갖고 있고, 이 모든 아미노산 코돈을 인식하는데 적어도 32개의 tRNA가 필요하게 됩니다. mRNA 코돈의 해독은 각 tRNA의 특정 염기서열, 즉 안티코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홀리는 76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잔기들로 구성된 효모 알라닌 tRNA의 네이클로버 잎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게 8.16 에서 이제 A번 그림인데요. 2차원과 3차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A번 그림이 이제 네이클로버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됐고요. 여러 다른 생물들의 tRNA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서로 많은 공통적인 구조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tRNA는 5' 말단의 구아노신 1인산 장기를 갖고, 모든 tRNA는 3' 말단의 3뉴클레오타이드인 CCA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tRNA를 2차원적으로 그리면 수소 결합의 패턴은 4개의 팔뚝을 가진 클로버 잎 구조를 형성하고, 더 긴 tRNA는 짧은 5번째 팔 또는 변이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B번 그림을 보면 tRNA를 3차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꼬리인 L 구조 형태로 보이게 되고, tRNA 팔 가운데 2개의 연결자 기능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8은 tRNA의 3말단에 있는 A 장기의 2OH 또는 3OH의 카르복실기에 의해서 에스터화된 특정 아미노산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안티코돈 8은 안티코돈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주요한 8은 비정상적인 뉴클레오타이드인 다이하이드로 유리딘을 갖고 있는 D8, 그리고 라이보티미딘, 그리고 유리딘 등을 포함하는 8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RNA가 되겠습니다. rRNA는 리보조말 RNA이고, 라이보솜의 구성 성분으로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세포 내 전체 RNA의 80%를 차지합니다. 라이보솜에서 rRNA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무게의 60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35에서 45%를 차지합니다.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에서 라이보솜은 2개의 소단위, 작은 소단위와 큰 소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대장균의 작은 소단위 30S 서브 유닛은 1개의 16S rRNA와 21개의 다른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는 한편, 큰 소단위 50S 서브 유닛은 5S rRNA와 23S rRNA, 그리고 31개의 다른 폴리펩타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8.17 대장균의 16S rRNA의 2차 구조 그림이 나오는데요. 16S rRNA는 이중나선 부위, 고리와 머리핀 회전 등을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rRNA는 단백질 합성 중에 라이보솜 구성 성분으로서 촉매작용뿐만 아니라 의학과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rRNA는 모든 세포에서 가장 보존적인 유전자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rRNA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생물의 분류군 유형관계와 종분기율을 동정하는 데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암호 RNA입니다. DNA로부터 전사된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RNA 분자를 비암호 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on-coding RNA, ncRNA라고 하고요. 이 ncRNA는 전사, 유전자 침묵, 복제, RNA 가공, 변형, 번역, 단백질 안정화와 단백질 전자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에 관여합니다. ncRNA는 rRNA와 tRNA 이외에 작은 in RNA, small molecular RNA, 미소 RNA, 이게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데요. 작은 간섭 RNA, 그리고 piRNA, 그리고 long non-coding RNA,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ORNA는 rRNA, tRNA와 작은 핵 RNA, small nuclear RNA, 화학적 변형을 주로 안내하는 작은 RNA 분자입니다. 전사 후에 프리 rRNA는 일련의 가공 반응을 거쳐서 성숙한 rRNA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핵산 말단 가수분해와 핵산 내부 가수분해 효소 등에 의해 절단되기 전에 프리 rRNA는 뉴클레오사이드의 번영 과정을 거칩니다. 이 rRNA 가공 과정에 포함되는 메티라와 위유리딜화 등은 snORNA에 의해 안내됩니다. 사람의 rRNA는 약 115개의 메틸계의 번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라이보스의 E'의 OH기에 메틸기가 결합합니다. 그리고 유리딘이 위유리딘으로 이성질화되는 위유리딜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snORNA의 길이는 보통 60에서 3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대부분 다른 유전자의 인트론 내에서 암호화되고 이 유전자들은 동시에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표 8.5는 비암호 RNA 유형과 기능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rRNA는 원핵생물, 진핵생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OS, 16S, 23S, 그리고 진핵생물은 OS, 5.8S, 18S, 28S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tRNA는 크기가 73에서 94 정도 되고 마이크로 RNA는 19개에서 24개, 메신저 RNA 절단과 분해, 폴리펩타이드 연장 억제, 전사 억제, mRNA 탈아세틸화 같은 역할을 하고요. siRNA는 전사 후 유전자의 침묵이나 mRNA 분해, 단백질 번역 억제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nORNA는 rRNA 메틸화와 위유리딜화, snRNA는 프리 mRNA 가공이나 전사인자 조절, 말단 소체 유지 등이 있고요. piRNA는 전위 민자의 전사 후에 유전자 침묵, 후성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NC RNA는 유전자 발현 조절, 전사 후 mRNA 가공, 번역, 제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산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단백질이 DNA 또는 RNA 같은 핵산과 결합된 초분자 조립체를 핵산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핵산 단백질은 바이러스, 염색체, 라이보 핵산 단백질, 그리고 효소 등으로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단백질 합성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DNA 분자와 결합하는 단백질은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과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량의 아르지닌을 포함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입니다. 네. 생리적 pH에서 양전환을 띠는 히스톤은 음전환을 띠는 DNA를 중화시켜서 나선 구조의 안정화와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복제될 수 있고 식물, 동물, 세균과 원시생물 등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감염시키는 병원체입니다.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 또는 파지라고 하는 DNA 바이러스이고요. 대표적인 파지는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5386개, 5386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를 가진 작은 단일 가닥의 선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감염시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이고요. 6390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를 갖고 있는 단일 가닥의 RNA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MV는 RNA 지시에 의한 RNA 중합효소의 작용에 의해 숙주세포에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바이러스 입자는 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자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DNA 또는 RNA로 구성된 유전 물질, 그리고 핵산 물질을 보호하는 단백질 외피, 단백질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 피막, 그리고 더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 경우에는 단백질 외피는 당 단백질 외피로 덮여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생물 없이 이제 단백질 합성이나 에너지 합성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꼭 숙주가 있어야 되고요. 모양이나 크기, 화학 성분의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바이러스 모양은 단순한 나성형과 20면 제형으로부터 더 복잡한 구조를 거쳐 다양하고요. 평균 길이는 100나노미터, 그리고 광학 현미경으로 직접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바이러스 일반 구조를 보면 가운데 핵산이 있고 그 주위에 단백질 외핀 캡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과 캡시드의 복합물을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하고요. 8.18 그림을 보면 바이러스 입자와 HIV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A번이 이제 일반적인 구조이고요. 가운데 핵산이 있고 바깥에 피막, 그리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돌기가 있고 캡시드를 가지고 있죠. 단백질 외피,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보면 가운데 RNA 분자의 역전사 효소와 통합 효소가 붙어 있는 캡시드가 주위에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피에 GP120, GP4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는 통합 효소, 그리고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 R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HIV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지금 계속 최근에 유행했던 이제 바이러스 질환들이 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지금 전파가 이제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RNA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형이 쉽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IV는 도움 T세포, 헬퍼 T셀이라고 하는 우리 숙주세포의 면역세포를 파괴해서 세포 맥의 면역계를 약화시키고요. 그 결과 면역에 대한 면역체계가 약화되어서 사망을 이르게 합니다.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로서 바이러스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IV-1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와 RNase H를 억제하는 약과 HIV 역전사 효소의 억제를 통해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는 DDI, 그리고 AZT라고 하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HIV 바이러스 치료제가 여러 개가 이제 나와서 그 HIV 환자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개선이 되거나 이제 아예 이제 치료가 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염색체. 진핵세포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 DNA는 염색체 속에 간직되어 있고요. 염색체 수는 종마다 다르고, 초파리는 세포당 8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사람은 세포당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고도의 초분자 구조이고요. 그 주성분은 염색질은 핵 속에 있는 핵산 단백질 복합체로서 DNA 분자, 히스톤과 비히스톤 염색체 단백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톤은 비교적 많은 수의 염기성 아미노산인 아르지닌과 라이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은 종류가 5개로 알려진 반면에 비히스톤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은 핵 속의 작은 공간으로 집어넣으려면 고도의 조직화된 치밀하게 배열된 DNA 구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DNA와 히스톤 복합체의 형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림 보면 염색체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염색체는 히스톤과 비히스톤과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DNA, 그리고 동원체와 말단 수체를 갖고 조직화된 실타래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고, 염색체는 동물, 식물과 다른 진핵 생물에서 유사분열과 감수분열 중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라이보좀이 되겠습니다. 라이보좀은 라이보좀 RNA와 라이보좀 단백질로 구성된 라이보 확산 단백질 로서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세포 내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보좀 구조를 보면 큰 단위 그리고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큰 단위는 아미노실 tRNA가 결합하는 PV와 A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보좀은 작은 단위에서는 mRNA에 결합하고 큰 소단위는 tRNA와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rRNA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펩타이드 전달 효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라이보자임 또는 RNA 효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원시 생물과 진핵 생물의 라이보좀은 그 구조와 rRNA 염기설에서 현저하게 서로 다르고요. 차이점은 세균에서 라이보좀의 조립을 방해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RNP, 작은 핵 RNA라고 하는데 여러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여 작은 핵 라이보 핵산 단백질 입자를 형성하는데요. snRNP의 snRNA 분자의 길이는 약 100에서 2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로서 tRNA와 OSRRNA 사이 중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snRNP는 프리-mRNA의 전사후 변형인 RNA 가공 과정에서 인트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형핵 RNA라고 하는 hnRNA가 핵으로부터 세포질의 라이보좀이 운반되기 전 성숙한 mRNA로 변형시키는데 절단, 연결 반응 또는 이어 맞추기 반응을 촉매합니다. RNA 절단과 연결 반응은 RNA 전사물에서 인트론이 제거되고 엑선들이 서로 결합하여 성숙된 mRNA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89쪽에 읽을 거리가 나오는데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의 생리활성이라고 나오고 그림에 5가지의 유사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는 DNA와 RNA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옥시 아데노신 유사체인 다이다노신 이게 있는데 이것은 구아노신의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이고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단순 헤르페스, HIV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요. 바이러스 DNA 중합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옥시사이티딘 유사체인 잘시타빈, 잘시타빈은 자연산 디옥시사이티딘의 구조적 유사체로 T세포와 HIV 표적세포에서 DDCTP로 인산화가 되고요.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암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옥시 구아노신 유사체인 엔테카비르는 구아노신 유사체로서 역전사와 DNA 복제, 전사를 억제하고요. B형 간염 치료제의 항암제로 사용되지만 HIV에 대해서는 항암제로 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옥시티미딘 유사체인 아지도티미딘 이것은 티미딘의 유사체로 HIV 역전사 요소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역전사 요소는 HIV 이중나선 DNA 합성을 위해 필요한데 이것이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역전사 효소 억제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옥시유리딘 유사체는 아이독스 유리딘이라는 게 있는데 항헤르페스 바이러스 항암제이고 이 유사체는 단순 헤르페스 각마염 치료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요. 연습 문제랑 요약 같은 거 같이 보시고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도 뉴클레오타이드와 헥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저기 구글 클래스룸 여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